안녕하세요. 오늘은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도 산화환원 반응을 간단하게 살펴봤었는데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오늘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산화환원 반응은 전자의 이동 가지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전자를 잃으면 산화라고 했었고 환원은 전자를 얻는 반응이다 라고 했었죠. 산화와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라고 우리가 통합과학 시간에도 살펴봤었는데요. 지금 마그네슘하고 산소 기체하고 반응을 해서 산화 마그네슘이 형성되는 과정을 전자의 이동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울 거는 산화수예요. 우리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산화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가 공유 전자쌍을 모두 가져간다라고 가정했을 때 각 원자가 갖는 전하의 수를 산화수라고 가정을 합니다. 여기 염산을 보시면 HCl, 수소와 염소 중에 전기 음성도가 조금이라도 더 큰 원소가 염소이기 때문에 쌍극자 모멘트, 화살표가 아래와 같이 그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염소가 공유 전자쌍을 모두 가져간다라고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산화수는 수소가 하나 뺏겼기 때문에 플러스 1, 염소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화수 규칙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대부분의 화합물에서 수소는 전기 음성도가 작은 편이기 때문에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갖습니다. 하지만 수소보다 전자를 잘 잃어버리는 금속 원소는 금속 원소보다 수소가 전자를 잘 잃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갖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규칙이에요. 산소의 산화수는 대부분 마이너스 2입니다. 플루오린 바로 옆에 산소가 있죠. 그러면 전기 음성도가 산소 역시 매우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화합물에서는 산소가 전기 음성도가 크므로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갖지만 플루오린이나 과산화물에서는 이렇게 플러스 2 또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등의 산화수를 갖게 됩니다. 호돈소 물질도 볼 거예요. 호돈소 물질은 똑같은 원소끼리 결합을 했기 때문에 전기 음성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고체인 경우도 이제 전자가 오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산화수를 얼마? 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원자 이온의 산화수는 그 이온의 전하수와 같다. 이미 전자를 잃거나 얻었기 때문에 전하수가 산화수하고 동일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규칙이에요. 화합물을 구성하는 각 원자의 산화수의 총합은 0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규칙인데요. 여기 탄산, 칼슘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원소의 산화수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전기 음성도가 제일 큰 산소, 그리고 전기 음성도가 제일 작은 칼슘을 기준으로 이제 탄소의 산화수가 정해지게 되는데요. 산소는 마이너스 2고 이 산소 원자가 3개가 있는 것이고 칼슘은 이온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전자 2개를 잃겠죠. 플러스 2가 하나 있다. 그런데 전체가 0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탄소는 4의 산화수를 갖는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다원자 이온을 구성하는 각 원자의 산화수는 그 전체의 전하수와 같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산소가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가질 것이고 이는 5개의 원자과 전자를 모두 잃어 플러스 5, 그리고 수소는 각각 하나씩 잃어서 총 2개의 전자를 잃게 됐을 때 산화수가 전체는 마이너스 1과 같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산화수와 우리가 산화환원 반응을 엮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산화수가 증가하는 것을 산화 반응, 그리고 산화수가 감소하는 것을 환원 반응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왜 이렇게 정의가 되는지 아래 화학식을 살펴보면
아연 금속이 아연 이온이 될 거예요. 그럼 전자를 잃었다. 전자를 잃었을 때 뭐라고 정의를 했었죠? 여기 전자 이름 산화였어요. 전자를 잃는 과정은 산화였고 이 과정에서 산화수를 살펴봤더니 0에서 2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화는 산화수가 증가하는 반응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고, 밑에 구리 이온이 구리 고체로 전자를 얻어서 환원이 돼요. 전자 얻으면 뭐라고 했죠? 환원이라고 정의를 했었는데 이 과정에서 산화수를 살펴봤더니 2에서 0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화수가 감소하는 걸 뭐라고 하겠다? 환원으로 정의하겠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산화철과 일산화탄소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산화철에서 철이 되는 거는 산소를 잃었기 때문에 환원되었다 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산화수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Fe2O3는 마이너스 2가 3개인 산소와 전체가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철이 플러스 3의 산화수를 갖는데, 그리고 탄소는 플러스 2, 그리고 철은 0 고체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에서 탄소는 플러스 4의 산화수를 갖습니다. 그러면 3에서 0으로 2에서 4로 이 과정을 보면 증가했고 감소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럼 CO는 산화되었고 Fe2O3는 환원되었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산화환원 반응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산화수가 증가된 것만큼 산화수가 감소할 거예요. 우리 전자의 이동에서도 똑같았었죠? 그런데 산화수의 변화가 없는 반응도 있습니다. 그런 반응은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연습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산화되는 물질과 환원되는 물질을 각각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먼저 각 원자의 산화수를 써보자 라고 했는데, 산화수를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대부분 산소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이런 원자가 2개 있고 전체는 얼마여야 된다? 0이어야 된다. 그러면 탄소는 플러스 4의 산화수를 갖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산소가 마이너스 2, 전체가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수소는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가질 것이고, 포도당은 어떻게 될까요? 탄소가 마이너스 2, 그리고 수소가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가질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탄소가 있겠죠? 그러면 탄소는 0의 산화수를 갖는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은 어차피 앞뒤로 똑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볼 수 있어요. 그럼 4에서 0으로 감소하였고 마이너스 2에서 0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탄소 원자는 산화수가 증가하였고 탄소 원자는 산화수가 감소하였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산소 원자는 증가하였으므로 물은 산화되었고 탄소 원자는 감소했으니까 이산화탄소는 환원되었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죠. 그럼 메테인의 연소 반응식을 써보고 산화되는 물질을 한번 구분해 보자라고 했는데, 메테인 더하기 산소 기체,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는 완전 연소 반응식이 아래와 같이 주어집니다. 우리 산화수는 각각 수소가 플러스 1, 탄소가 4개를 얻어서 마이너스 4, 산소 기체는 호돈소 물질이기 때문에 0, 이산화탄소와 물은 아까 구해봤기 때문에 산화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4에서 4로 산화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산화되었고 0에서 마이너스 2로 감소되었기 때문에 환원되었다. 이렇게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확인하기 4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산화수는 방금 전에 광합성에서 구해봤으니까 여러분이 잘 구했을 거예요. 그럼 산화수는 구하는 건 생략하고 포도당은 산화가 됐을 것이고 환원되는 물질은 산소기체가 되겠죠? 그리고 산화수 선생님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적어보면 탄소는 0에서 4로 증가하였고 산소기체는 0에서 -2로 감소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밑에 확인하기 문제도 풀어보세요. 마그네슘하고 이산화탄소가 반응해서 산화마그네슘하고 탄소가 만들어질 거예요. 산화되는 물질은 마그네슘, 환원되는 물질은 이산화탄소가 되는데 왜 그렇게 되나요? 마그네슘은 고체 상태이기 때문에 0일 것이고 이산화탄소는 산소가 -2이기 때문에 플러스 4의 산화수를 가질 것이고 산화마그네슘은 이온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플러스 2와 -2 그리고 탄소는 호돈소 물질이니까 고체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0에서 2로 증가했으니까 산화되었고 4에서 0으로 감소되었으니까 환원되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산화제, 환원제를 살펴볼 거예요. 우리 소화제를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소화제는 소화를 도와주는 물질이죠. 그럼 당연히 산화제는 산화를 도와줘야 돼요. 산화를 도와준다는 얘기는 내가 전자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야 된다. 그럼 내가 전자를 가져가야 되겠죠. 자신은 뭐 된다? 환원되고. 환원제는 반대 개념이에요. 내가 환원을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는 내가 전자를 잃어버려야 다른 아이가 환원이 되겠죠. 그래서 자신은 산화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Mg가 MgS, 황화마그네슘이 되었을 때 0에서 플러스 2로 산화가 되니까 산화가 됐죠? 환원을 도와주는 물질이죠. 그래서 환원제, 황은 산화제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요 가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산화되는 물질, 환원되는 물질 찾아볼 건데 여기 밑에 산화수를 보면 산소가 -2, 황이 플러스 4의 산화수를 갖습니다. 수소는 플러스 1, 산소가 -2, 0, 그리고 -2, 플러스 1, 플러스 1, -1 이렇게 산화수를 다 구해봤는데 S, 황이 4에서 6으로 증가했으니까 산화되었다. 그럼 본인은 뭘 된 거예요? 산화된 물질이죠. 그러면 산화가 되려면 환원이 됐을까요? 그쵸, 얘는 환원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염소 같은 경우는 0에서 -1로 환원이 되었습니다. 자기는 환원되었지만 전자를 가져가게 도와줬죠. 그래서 얘는 산화제 역할을 하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밑에 화학식도 한번 볼게요. -2 플러스 4 플러스 1 또 플러스 1 -2 0 요렇게 되는데 이산화황하고 황화수소하고 반응해서 물과 황이 만들어지는 반응에서는 환원이 4에서 0으로 줄어들었고 -2에서 0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환원, 산화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화학 반응식에서 산화제와 환원제로 작용한 물질을 구분해 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 한번 여러분이 풀어볼게요. 시간 30초 드릴게요. 산화제, 환원제를 찾기 어렵다면 산화수를 한번 구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산화수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산화수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염소가 전기음 성도가 크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 산소가 마이너스 2, 망간이 플러스 4. 물은 이제 너무 많이 해서 구할 필요가 없겠죠. Cl2는 호돈소 물질이니까 0, 그리고 마이너스 1, 플러스 2. 그러면 Mn을 봤을 때 4에서 2로 산화수가 감소했으니까 환원되었고, 또 어디서 변화가 있을까요? 그쵸. 염소 기체가 됐을 때 증가했으니까 산화되었죠. 그럼 산화된 게 환원제, 그리고 어떻게? 환원됐던 게 산화제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선생님이 산화수 적어준 거와 아래 답을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확인하기 5번을 여러분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와 나에서 환원제로 작용한 물질을 각각 써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환원제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뭐다? 산화됐다. 산화된 거. 산화된 물질 골라봅시다. 산화됐다는 얘기는 산화수 증가되었다. 그러면 산화수 선생님과 함께 써보도록 할게요. 산소 마이너스 2, 구리 플러스 2, 탄소 0, 구리 0, 이산화탄소 마이너스 2 플러스 4. 밑에 산화철도 마이너스 2 플러스 3, 알루미늄 0, 철, 호돈소 물질로 있으니까 0, 마이너스 2 플러스 3의 산화수를 갖습니다. 그럼 산화수가 증가하는 경우는 어디가 있어요? 그쵸? 탄소가 이산화탄소 될 때, 그리고 어디 있을까요? 알루미늄이 0에서 3으로 증가하는 요 물질이 되겠죠. 그래서 탄소와 알루미늄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화제와 환원제의 상대성. 같은 물질이어도 반응에 따라 산화제로 작용할 수 있다, 또는 환원제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반응물이 전자를 누가 먼저 내어놓으려고 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산화제 또는 환원제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쥐한테 고양이가 엄청 무섭지만 고양이한테는 누가 더 무섭다? 사자가 제일 무섭다. 요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화수를 구해볼게요. 이산화황에서는 마이너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1, 0, 마이너스 2 플러스 1, 그리고 플러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2, 0. 이렇게 산화수를 전체 다 적어봤는데요. 그러면 위의 식에서는 SO2가 산화되었으니까 환원제 역할을 했지만, 아래 식에서는 SO2가 환원됐으니까 무슨 제? 산화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물질이지만 누구와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환원제도 되고 산화제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산화제와 환원제를 찾아보도록 할 건데요. 보통의 산화제는 산소를 제공해주는 산소기체, 가망간이지산 칼륨, 질산, 할로젠 원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원제는 전자를 잘 줄 수 있는 물질들, 수소, 알칼리 금속, 염화 주석 등이 있어요. 그래서 염화 주석 같은 거는 쉽게 볼 수 없지만 수소기체, 산소기체는 주로 많이 볼 수가 있겠죠. 우리 프린트 한 장 뒤로 넘어가서
산화환원 반응식을 완성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거는 원소들의 개수와 종류를 비교해서 반응 개수를 맞춰주는 것들이었는데, 이제 산화환원 반응인 경우는 전자의 이동,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의 이동을 이용하는 건데, 전자의 이동을 나타낸 숫자가 산화수라고 했죠. 그래서 산화수를 같게 만들어주면 결국 반응식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연습 문제를 가지고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모 안에 들어갈 알맞은 수를 써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프린트를 보면 산화망간이 나와 있고 수소와 주석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산화수를 다 적어 볼 건데요. 산소와 망간이 결합했을 때 마이너스 2 플러스 7의 산화수를 갖고 수소는 이온 상태, 주석도 이온 상태이기 때문에 플러스 1 플러스 2, 나머지 원소들도 다 적어 보았는데요. 망간 같은 경우는 7에서 2로 얼마? 5만큼 산화수가 감소하였다. 그리고 주석 같은 경우는 2에서 4만큼 감소하였다. 근데 이 산화수를 5와 2의 최소 공배수를 찾아서 같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럼 5와 2의 최소 공배수는 10이니까 망간 앞에 얼마? 2를 쓰고 주석 앞에는 얼마? 5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망간 앞에다가는 둘 다 2를 쓰고 주석 앞에다가는 5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숫자를 같아지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산소의 숫자가 같아지도록 맞추어 줍니다. 그게 1단계예요. 그래서 우리 주석 앞에 5가 있었고, 앞에 산소가 8개니까 뒤에 물에 있는 산소도 8개가 되도록 8이라고 하는 숫자를 씁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맞춰주지 않았던 수소의 수가 같아지도록 맞춰주면 되는데, 수소가 총 16개가 있었으니까 앞에 수소 이온도 16개가 되도록 16, 5, 8, 5라고 하는 숫자를 써주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연습 문제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산학수법을 이용해서 한 번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염소 이온과 크롬 하고 수소, 염소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염소 마이너스 1, 크롬 플러스 6, 산소 마이너스 2. 그리고 수소는 플러스 1이니까 너무 간단하죠. 염소 0, 크롬 플러스 3 될 거예요. 그러면 산화수가 1만큼 증가했고, 그런 원소가 지금 Cl2니까 2개가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염소 같은 경우는 Cl2가 2개 있는데 3만큼 감소를 했죠. 그러면 요 개수를 맞춰줘야 돼요. 2와 6의 공배수로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면 6이 되도록 Cl 앞에다가 6을 쓰고, 그러면 Cl은 총 얼마가? 6개가 있으니까 뒤에 Cl도 3이 되도록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Cl 앞에 2개가 있었으니까 뒤에 Cl도 크롬도 3을 써주시면 되겠죠. 요게 1단계예요.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화학식에 있는 산소와 수소의 개수를 맞춰줘야 돼요. 산소가 앞에 7개 있었으니까 뒤에 물에 산소도 7개가 있도록 7을 쓰고, 그 다음에 수소 개수를 맞춰줄 건데, 수소가 물에 14개가 있으니까 앞에 이온도 14가 되도록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제 우리 한 번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철과 방금 봤던 산화크롬하고 반응을 시켜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산화수를 조사하면 되겠죠? 철 이온은 2가에서 3가로 증가했으니까 1만큼 증가하였다. 1 증가하였다. 그리고 산화크롬은 ECr3가 이온으로 바뀌었으니까 총 산화수가 얼마였어요? 6에서 3으로 감소했고, 그런 애가 얼마? 2개씩 있었으니까 총 6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Cr의 개수를 맞춰줘야 돼요. F는 1만큼 감소했는데 Cr은 총 6개의 전자가 왔다 갔다 했으니까 Fe 앞에
6이라고 하는 숫자를 각각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6, 6 써주시면 되겠죠. 우리 유제 하나 더 풀어볼게요. 비슷한 유형인데 여러분 프린트에는 없지만 한번 연습장에다가 풀어보도록 합시다. 시간은 30초 드릴게요. 다 풀어보셨나요? 우리 산화수를 한번 적어볼게요. 그리고 네.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7, 플러스 1, 플러스 4, 플러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2. 그럼 주석 같은 경우는 2만큼 증가했고 망간은 5만큼 감소했으니까 2와 5의 최소 공배수 10으로 맞춰주면 되겠죠? 그래서 SN 앞에다가는 5를 쓰고 MN 앞에다가는 2를 써서 맞춰주면 됩니다. 그래서 1단계에 이렇게 산화수를 적어봤고 5와 2를 썼고 그러면 우리 반응 계수가 다 적어졌으니까 5몰의 주석 이온과 산화망간이 2몰 반응한다. 5대 2예요. 근데 내가 문제에서 얼마였어요? 1몰의 SN이 얼마만큼 반응하는지 그러면 5분의 1로 줄여야 되니까 0.3몰의 산화망간이랑 반응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 확인하기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산화수소의 반응이네요. 우리 반응 계수를 맞춰보면 문제가 쉬울 것 같아요. 나는 산화수를 이용하는 것보다 원소의 종류와 개수를 세서 하는 게 더 편한 친구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번 단원에서는 산화수를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그 방법을 이용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과산화수소는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갖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반응 개수는 3, H2O2, Cr2O3, 7, 2 마이너스 8개의 수소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여러분이 풀어본 답하고 똑같이 맞춰졌나요? 그러면 0.6몰의 H2O2가 모두 반응한다. 우리 0.6몰이라고 했으니까 3을 2배 해놓고 10배로 줄여주면 되겠죠. 3대 2의 반응 계수비를 가지니까 0.6 대 0.4가 되면 되겠습니다.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나요? 그러면 우리 문제 프린트로 돌아가서 선생님과 함께 심화된 문제를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합시다. 92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92번부터 산화수 문제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잘 보고 선생님과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친구들은 스탑해놓고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NaH, 금속과 수소가 결합했기 때문에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리고 메테는 플러스 1, 마이너스 4. 그리고 에테인은 마이너스 2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2 플러스 4. 화학수소는 플러스 1,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갖겠죠. 기억과 디귿의 산화수 차이는 2이다. 우리 기억이 마이너스 1이고 디귿이 플러스 1이기 때문에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2의 산화수는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플러스 4와 마이너스 2의 합은 2가 되기 때문에 디귿도 3번도 틀렸습니다. 93번이에요. 이산화황과 관련된 세 가지 화학 반응식이다. 우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산화환원 반응인지 확인해야 되니까 이 세 가지 물질의 산화수를 다 적어볼게요. 풀어보면 플러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2. 여기서는 원소가 세 가지이기 때문에 제일 전금성도가 큰 것과 작은 것을 선택하면 산화수 구하기가 쉽습니다. 같은 물질을 빠르게 써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다 지워져 버렸네. 다시 한번 써봅시다. 똑같은 물질은 안 쓰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위에 한번 써져 있으니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간은 산화수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만 보면 되는데 산화수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화환원 반응이 아닙니다. 나에서 S의 산화수가 가장 큰 물질은 H2S가 아니라 누가 될까요? SO2가 되겠죠. SO2 플러스 4니까요. 그럼 틀렸고, SO2가 환원제이다 라고 했는데 환원제이려면 산화가 되는지 살펴보면 되겠죠. 다해서 SO2는 산화수가 안 적혀 있으니까 헷갈리게 되는데 플러스 4에서 얼마로? 플러스 6으로 증가가 됐었습니다. 4에서 플러스 6으로 증가했으니까 맞는 얘기예요. 자꾸 프린트 화면이 튕겨져서 여러분 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다시 잘 봐주세요. H2의 구성원소의 산화수는 변한다. 가와 다에서는 변하지 않았었죠. 플러스 1과 마이너스 2로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가에서는. 하지만 다에서는 얼마로 변화가 있었나요? 변화가 없었죠. 그래서 얘도 틀렸고, H2SO4의 산화수 차이를 보도록 할게요. 나에서 S는 고체 상태였기 때문에 0이었고 H2SO4 황산에서는 플러스 6이었기 때문에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94번을 보도록 할게요. 94번을 보시면 금속 A와 B가 들어있는데 여기에다가 C를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C 이온이 생겨났고 B 이온은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럼 B 이온은 환원되지 않았고 누구만 환원이 되었다? A이온만 환원이 되었다. 그러면 2번은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A이온이 4개 있었는데 C이온이 2개 생기면서 A이온이 2개 남았습니다. 그러면 전하의 크기가 똑같다는 얘기겠죠. 1대 1이라서 얼마다? X. 1몰이 석출될 때 이동한 전자의 양은 우리 C의 산화수가 얼마다? 플러스 2라고 했어요. 그럼 A이온도 플러스 2예요. 그럼 이동한 전자의 양은 2몰이 되겠죠.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95번이에요. 금속 A부터 C까지 산화환원 반응을 했다. C, NO3 수용액에다가 집어넣었더니 A와 B를 각각 넣었다. 근데 A와 B가 산화되고 C가 석출되었다. 라고 한 얘기는 A와 B가 전자를 잘 읽는다. 라는 얘기고, 그리고 A이온과 B이온의 산화수를 물어봤습니다. A와 B가 원래 양이온 수가 2N만큼 있었어요. 2N만큼 있었는데 C를 넣어주고 나니까 N만큼 줄어들게 되었죠. 그리고 C는 플러스 1가의 산화수를 갖고 있습니다. 왜? NO3 마이너스 질산이오긴이기 때문이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그러면 양이온의 산화수는 둘 다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자량을 봤더니 B가 A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넣어준 금속의 질량이 X로 동일했을 때 석출되는 금속 C의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A의 양이온이 더 조금 존재해요. 그 얘기는 조금 더 많이 석출이 됐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3번은 맞는 얘기가 될 것이고, 그리고 넣어준 금속 질량에 따른 양이온수의 변화예요. B하고 A가 둘 다 산화수가 2가인데 C를 더 많이 넣어줬을 때 반응이 B가 종결이 되죠. 그 얘기는 B의 원자량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95번은 다 동그라미가 될 거예요. 96번을 볼 거예요. 96번. 그림은 마그네슘과 HA 수용액에다 넣었다. 마그네슘이 산이랑 반응을 해요. 그럼 당연히 수소기체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발생하는 동안 마그네슘 이온은 어떻게 될까요? 마그네슘 이온은 생겨날 거예요. 하지만 수소 이온은 줄어들겠죠. 뭘로 바뀌면서? 수소 기체로 바뀌면서. 근데 수소이온 두 개가 사라져야 마그네슘 이온이 하나씩 생겨나니까 양이온수를 음이온으로 나눈 것은 감소하게 되겠죠. 그리고 반응한 마그네슘의 양이 2몰일 때 생성된 기체는 1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몰일까요? 마그네슘 하나가 사라지면 기체 2몰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 마그네슘이 2몰이면 생성된 기체는 4몰이 되겠죠. 반응 후 수용액의 질량은 마그네슘의 원자량이 가장 크고 이것이 이온으로 녹아나가고, 그리고 수소의 원자량은 작은데 기체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수용액의 질량은 증가하겠죠. X입니다. 그럼 97번을 보도록 할게요. 97번. 다음은 금속 X부터 Z의 산화환원 실험이다. X, NO3에다가 Y를 집어넣었는데 Y가 모두 반응했어요. 그 얘기는 뭐 했다?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났다. 근데 나를 봤더니 X가 6개 남아있고 Y가 3개예요. 그러면 개수의 B를 봤더니 전하량의 B와는 반비례가 되겠죠. 그러면 이 Y가 전하는 얼마다? M은 2가 되겠죠. 그래야 양이온수가 2대 1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1번은 맞는 얘기가 될 것이고. 근데 Y가 6개의 전하를 잃어버리려면 X가 6개의 전하를 얻었어야 돼요. 원래 몇 개 있었길래 6개가 남았을까? 그쵸, X는 12개가 되겠죠. 그래서 2번은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X와 Z3가의 이온 혼합용액에다가 Y를 집어넣을 거예요. X만 환원이 될까요? X와 Y가 있는 거에다가 Z를 넣었더니 Z만 양이온으로 존재해요.
그러면 X의 반응성이 매우 뭐하다?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X만 한원이 되겠습니다. 98번이에요. 우리 산화수 구해서 문제 해결하는 단원이 되겠는데, 여기 보시면 AgNO3가 구리와 반응한다. 걔네 수를 써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NO3가 D를 봤더니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Ag는 1가 플러스인데 하나의 전자를 얻어야 되겠죠. 그럼 A와 C가 개수가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구리는 이가 양이온이에요. 그럼 A가 은이 하나, 구리가 두 개예요. 그러면 얘네들의 산화수를 맞춰주려면 A 앞에다가 2를 써주고 C도 똑같이 2를 써주면 되겠죠. 그럼 구리 앞에다가는 1 써주면 총 개수가 맞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총 개수가 맞죠? 그럼 A, B, C, D를 다 더했다. 6이 되겠습니다. NO3-는 AG 플러스를 환원시킨다. NO3는 전체가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갖는다라고 보면 돼요. 그럼 산화수 변화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면 환원시키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고, 수용액 속의 음이온수는 처음에도 2개, 나중에도 2개이니까 감소하지 않고 변화가 없습니다. 구리막대의 질량은 반응 전이 반응 후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자량이 은이 더 커요. 은이 녹아있는데 은이 달라붙을 거예요. 환원되면서. 그럼 반응 후보다 작겠죠. 아니야, 반응 전이 반응 후보다 작겠죠. 그렇기 때문에 틀려요. 그리고 수용액 속의 이온의 총수는 반응 전이 반응 후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반응 전에는 Ag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 이온만 존재합니다. 근데 반응 후에는 구리 이가 양이온과 NO3 마이너스 이온이 존재해요. Ag가 2배만큼 사라져야 CU가 하나 생겨나겠죠. 그러면 반응 전에 더 많이 존재했을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가 될 거예요. 마지막 문제 99번을 풀어볼게요. 염화 주석과 염산이 반응을 합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산화수를 다 구해볼까요? 여러분이 산화수 다 잘 구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요 NO2가 어떻게 될까요? HNO2 마이너스 2가 2개 있고 플러스 1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플러스 3의 산화수를 갖겠죠. 그러면 주석이 2에서 4로 증가해서 이만큼 증가했고 CL의 산화수는 변화가 없습니다. 수소의 산화수도 변화가 없습니다. 질소의 산화수가 3에서 2로 1만큼 감소했어요. 그러면 1대 2니까 A의 개수는 얼마예요? 1이 될 거예요. 그럼 C도 1이 되겠죠? 그러면 B는 얼마가 돼야 될까요? 그쵸, 2개가 돼야 되겠죠? 그럼 D도 2개가 돼야 돼요. 그러면 A랑 C를 더했을 때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되겠죠. B는 2고 D는 얼마예요? 2예요. 그러니까 D가 더 크지 않으니까 틀렸고, HNO2 이런 1몰이 환원될 때 필요한 환원제는 1몰이다. HNO2가 환원될 때 필요한 환원제는 누구예요? 산화되는 물질을 찾아야 돼요. 걔가 얼마예요? 염화 주석이 되겠죠. SnCl2. 근데 얘는 1대 2의 반응 개수비를 갖고 있으니까 제가 1이라면 0.5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우리가 99번까지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여러분이 잘 이해하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개념 강의를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재택기간에 이렇게 방과후를 참여하느라 고생 많았고 우리는 개학하고 다시 방과후를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